오늘 박지원 의원이 문재인이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을 거쳐서 대통령으로 키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겠다. 어떤 사람인지. 그 중에서도 정치적인 부분이나 또는 그 사람의 사상 이런 거는 뒤에 검증하기로 하고 우선 가장 검증하기 좋은, 가장 검증하기 쉬운 재산 검증부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첫날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모친의 체납에 대한 사과.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조국 민정수석의 어머니 박정숙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이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포함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모친의 체납 사실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지금이라도 바로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웅동학원은 경남 창원시 웅동중학교를 경영하는 사학법인입니다. 경상남도가 지난해 공개한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공고문에 따르면 웅동학원이 2013년 재산세 2건 2,100만 원 정도를 체납했다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학법인의 이사장이 2,1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체납을 하면서 그것도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라가 있다. 이상하죠. 그런데 조국 민정수석의 재산은 현재 시가로 약 69억 원 내지 70억 원 정도 되는 문재인 청와대 안에서 두 번째로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갑부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인가? 화가래요. 53세 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80세 때, 지금은 83살 정도 됐나요? 그림을 그린다고 합니다. 화가면서 사학재단 이사장인 어머니의 재산이 얼마냐? 96만 9천 원입니다. 예금 96만 9천 원이 전부 땡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재력으로 조국을 미국까지 유학을 보내요. 이상하다 싶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집안 자체가 과연 돈에 대해서 깨끗한 집안인가? 이것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재산 공개하는 관보를 들어가 가지고 이걸 다 뜯어와 봤습니다. 공직자 재산 공개 관보에 따르면 1번으로 배우자 앞으로 임야, 사내 임야가 좀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 앞으로. 그런데 이 배우자 앞으로 된 임야가 강원도 강릉시에 있다고 하는데 총 한 10,000평 되는 것 같습니다. 33,345스퀘어미터. 1990년 12월 매입 당시에는 배우자를 비롯한 총 6명이 공동으로 구입해서나 현재는 5명 명의로 되어 있고 배우자 지분은 4,995스퀘어미터라고 합니다. 공시지가로 총 325만 원입니다. 얼마 안 되죠? 예,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1990년이면 당시 배우자가 만 28세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공동 구매자 분들을 살펴보면 성씨도 다양하고 나이도 48년생부터 62년생까지 다양하고 주소지는 모두 수도권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던 분들이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강릉시에 있는 임야를 구입했을까요? 1980년대 말에 부동산 투기가 임야를 중심으로 성행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1990년 1월 달에 산림법 제111조를 개정해서 임야 매매 증명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농지 매매 증명 제도 비슷하게 임야 매매 증명은 취득하고자 하는 면적이 2,000스퀘어미터 이상인 임야를 발급 대상으로 하는데 탐림 경영 계획서 등 심사를 거쳐서 실수요자에 한해서 매입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배우자를 비롯한 6명이 공동으로 강릉시 임야를 매입할 때인 1990년 12월은 임야 매매 증명 제도가 시행되던 시기로 구입을 하면 실제로 산림 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어떻게 활용했는지 무척 궁금하죠. 우리가 모르는 예외 조항이 있어서 실소유자가 아니어도 구입이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배우자를 비롯한 수도권에 거주하는 분들이 강릉시에 있는 임야를 무슨 목적으로 샀는지 무척 궁금하죠. 지금 이 자료는 인터넷상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팩트체크라는 분이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 재산 형성 과정 해부라는 블로그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볼게요. 다음.
배우자 앞으로 대지가 좀 있었는데 이 대지가 상가입니다. 그래서 상가 건물하고 합쳐서 다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올해는 이것이 금액이 가액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공시지가로 신고했습니다. 방배동에 있는 삼익 아파트인데요. 재산 공개는 9억 3천만 원인데 실거래가는 18억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2년 사이에 45%에서 67% 가까이 급등했다고 합니다. 조국 수석은 공시가격 기준 54억 7,645만 원이나 있는 재산가입니다. 이 재산이 어디서 났을까요? 이게 우선 부동산 투기 이런 부분을 보기 전에 기초적으로 이것을 마련한 재산이 어디서 났을까요? 자금 출처가 어떻게 될까요? 과연 서울대학교 교수 월급으로 또 부인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월급으로 한 20년 만에 50억이 넘는 재산을 모을 수 있을까요? 어쨌든 삼익 아파트의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액의 차이를 반영하면은 재산 공개액 54억 7,645만 원이 63억 9,645만 원이 됩니다. 대충 해서 한 64억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 앞으로 상가가 있는데 이 상가가 하월곡동에 있다고 합니다. 하월곡동에 있는 대지는 총 417스퀘어미터로 원래 부모님 소유였다가 상속받았습니다. 3명의 자녀가 상속을 받았는데 조국 수석의 배우자의 지분은 총 면적의 3분의 1인 139스퀘어미터고 공시지가로 7억 3,882만 원이었습니다. 요거를 찾아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논문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액이 얼마나 되느냐. 하월곡동의 경우 약 60%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실거래가를 추정하게 되면 최소 약 12억 원 정도 됩니다. 요것을 다시 대입하면은 조국 수석의 재산은 약 69억, 70억 정도 됩니다. 누가 봐도 서울대 교수의 월급으로 70억의 재산을 마련한다는 것은 재테크 전문가로도 쉽지 않은 이야기일 겁니다. 2017년 기사 하나를 퍼왔습니다. 이 기사는 시사저널에서 2017년 8월 29일에 쓴 기사입니다. 조국 수석은 이 외에도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에 경남 성경아파트를 보유 중이다. 특히 이 부산아파트에 대해 본인이 과거 울산대 교수 재직 시 출퇴근용으로 사둔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부산하고 울산하고 거리가 얼마입니까? 울산에는 아파트가 없습니까? 울산에는 아파트가 없어서 부산에다 아파트를 장만합니까? 이건 투기 목적이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죠. 제가 생각해도 투기네요, 그냥. 결국 조국 수석은 최근 주택 하나를 매도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대상은 역시 부산 소재 아파트였습니다. 그 당시라고 하는 게 2017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다주택자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공교롭게도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청와대 근무 고위 공직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기억하시죠? 조국 수석도 경남 성경아파트와 방배동 삼익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어서 다주택자로 분류가 되자 청와대는 본인이 과거 울산대 교수 재직 시 출퇴근용으로 사둔 것이라며 서울로 이직한 뒤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팔리지 않아서 그냥 두고 있었다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두 가지를 한번 짚어봅시다. 하나는 아까 체크했던 출퇴근용이다. 하나는 안 팔려서 갖고 있었다. 요거죠.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그 당시에 활발하게 그게 매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안 팔려서 갖고 있었다는 것은 순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 아파트와 같은 면적의 청수도 동일한 1층 아파트가 2015년 8월 달에 거래가 됐습니다. 2016년 9월에도 면적은 좀 다르지만 경남 성경 아파트의 청수가 동일한 아파트가 거래됐습니다. 거래가 잘 되고 있었던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거래가 안 돼서 팔리지 않아서 그냥 놔뒀다. 이건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어쨌든 이걸 팔았어요. 팔았는데 이걸 산 사람이 조국 수석의 모친의 주소지로 되어 있는 부산 해운대 중동 빌라의 소유주와 동일이라는 점입니다.
이상하죠? 모친의 주소지가 어디 있는 모양인데 거기는 재산도 없어요. 재산 신고도 안 돼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주소지가 있는 부산 해운대 중동 빌라의 소유주와 동일한 사람이 이걸 샀습니다. 그럼 어머니도 그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빌라의 주소지로 되어 있고 조국 수석의 아파트도 이 사람이 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수석은 원래 송파구 방이동 대림 가락 아파트를 1998년 1월 26일 경매로 구입해서 소유하고 있다가 2003년 5월에 팔고 방배동 3익 아파트를 구입한 걸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때 네이버 등 인물 자료에 따르면 조국은 1991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울산대학교에서 약 3년간 법학과 조교수로 재직하다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로 유학을 갑니다. 거기서 1997년까지 법학석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귀국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인 1998년 1월에 방배동 대림 가락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말인데 구입 자금이 어디서 났습니까? 방금 귀국했죠. 자, 유학 가면 공짜로 갑니까?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미국 유학은. 미국 유학이 세계에서 제일 비싸죠. 독일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건 상당히 싸거나 공짜입니다. 근데 미국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 학비 조달 어떻게 했죠? 그렇게 돈 다 쓰고 들어오자마자 아파트를 살 돈이 어디서 납니까? 굉장히 이상하죠. 귀국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이 자금 출처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귀국 후에 1999년 3월부터 울산대학교 법학과 조교수로 있으면서 2000년 4월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렇다면 1998년도 1월에 서울 소재 대림가락 아파트는 왜 구입했을까요? 1998년 3월 달에 울산대학교 법학과 조교수로 복직하죠. 그렇다면 울산으로 내려갈 계획은 확정됐잖아요. 보세요. 처음부터 울산대 교수했죠. 그 다음에 울산대 교수로 복직하죠. 그런데 서울에서 아파트를 왜 사요? 구입 목적이 굉장히 궁금해지죠. 100%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거의 100% 부동산 투기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울산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미국 갔습니다. 다시 귀국해서 울산대학교로 복직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아파트를 왜 사요? 혹시 장래에 서울에서 근무할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서울에 아파트를 구입해 놓았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미 그 당시에는 배우자가 1990년 4월에 정여받은 서울 송파 잠실에 있는 우승아파트 전용 면적이 96.040스퀘어미터 약 32평짜리 아파트를 우승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미국 가기 전에 울산대학교 교수했습니다. 그리고 귀국해서도 울산대학교로 복직합니다. 서울에 혹시도 올라올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서울에서 아파트를 샀을 수도 있겠다라고 변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는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가 미리 있었어요. 우승 아파트가. 그러면 이거 왜 사죠? 이럴 경우에 투기 의심을 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 되겠죠. 그런 사람의 모친이 지방세를 상습 체납해 온 겁니다. 그런 사람의 모친이 왜? 자, 여기서 이 돈이 갑자기 어디서 났을까 굉장히 의심스러워지는 것도 있지만 울산대 교수 3년 하다가 다시 와서 울산대 교수 미국에 유학 갔을 때는 유학비 엄청나게 들었을 텐데 이거 엄마가 대주지 않으면 대줄 사람도 없을 텐데 그 모친이 상습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했다 이거죠. 그 모친의 재산이 지금 현재 신고된 것도 96만 9천 원이 전부입니다. 예금 이게 전부입니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 신고를 안 했거나 아니면 없습니다. 진짜로 없다면. 그러면 아까 우리가 검토한 게 있었죠. 부산 해운대 중동에 어떤 빌라의 주소지가 어머니가 있었고 그 빌라의 소유주가 조국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도 샀단 말입니다. 누가 생각나죠? 제 같은 경우는 MB가 생각나네요. MB가 부동산을 이렇게 장난을 많이 쳤죠. 그런데 뭐 굳이 MB에 비교하진 않더라도 굉장히 석연치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조국의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이 재산세 등 총 2,100만 원 정도를 체납했다. 그런데 조국의 모친 총재산이 예금 96만 9천 원 밖에 없다. 그래서 그 돈을 못 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2018년 변동된 재산의 세부 내역을 보면 조국 민정수석으로 임명될 때 보유하고 있던 배우자 명의의 주식 8억 5천만 원의 상장 주식에서 다른 건 다 팔고 브라질 국채와 백광산업 주식을 합해서 3억 4,727만 원 상당은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9년 재산을 살펴보니까 주식이 또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동안 다 팔아놓은 겁니다. 지금 오늘은 짧게 공직자 재산 신고한 그 부분만 쳐다봤습니다. 이게 1편, 2편, 3편, 4편 시리즈로 계속할 계획인데요.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보다 좀 더 자세하게 파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론하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의 도덕성 그 자체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덕성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 형성 과정도 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고위공직자, 장관, 수석, 더군다나 박지원의 표현대로라면 대통령까지 키울 사람이라면 이런 데서 투명해야 됩니다. 그런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람을 키우려고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아까 우리가 봤듯이 핑계나 변명, 거짓말 이런 걸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다음 편에는 또 다른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